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1월 2일 성상TV의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강훈 목사께서 영장 실질 심사를 지금 받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강훈 목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조국 송병기의 구속영장 기각을 보면서 그들보다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제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지금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법조계를 보면서 그래도 조국이나 송병기가 구속영장 기각된 사실에 비춰본다면 정강훈 목사도 당연히 기각이 되어야 할 것이고, 죄 없는 우파 앞선 선지자들을 무조건 잡아려고 하는 이 정권의 오만불선을 국민 여러분이 심판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유한국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서 오늘은 법사위원장이신 여상규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역 의원 50% 물갈이를 예고했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앞으로 얼마나 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이런 의원들이 나올 것인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신년부터 그동안 잠잠했던, 한동안 물밑으로 딱 잠겨있던 바로 우파 통합론에 한교안 대표가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한교안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이 정의고 분열은 불이라면서 자유민주 진영의 통합을 더욱 가감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또 불의한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겠다면서 이 통합 열차에 모든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성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자, 이것은 지난해 11월 원유철 의원을 단장으로 출범했던 보수통합추진단을 개편을 해서 보수통합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판단이 됩니다. 우파 통합에 대해서는 모든 우파 세력이 공감하는 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는 한교안 대표가 어떤 전략과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파 통합에 있어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이 제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승민과의 통합이 겁니다. 앞서 한교안 대표는 유승민과의 통합을 추진하다가 결국 김무성과 유승민의 계략에 뒤통수를 맞은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아픔이 치유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결국 유승민을 거론했던 통합 때문에 시간은 다 내어주고 얻은 것 하나 없는 오로지 상처만 남겠습니다. 이것을 의식했는지 어제 한교안 대표는 유승민과의 통합에 대해서 유승민을 유아무개라고 지칭을 하면서 제가 이런 통합 얘기를 할 때마다 유아무개를 거명하면서 질문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통합은 큰 통합이라며 지금 여러 정당이 있고 정당이 만들어지는 곳도 있다. 폭넓게 함께하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면서 유승민과의 통합에 대한 시각이 예전과는 다소 좀 달라진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교안 대표는 또 제가 우파 지도자 자유시민들에게 유아무개와 통합 여부를 물으니 100명 중 30명이 된다고 하고 나머지 30분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정강훈 목사와 고성국 박사를 언급하면서 현재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하나님법은 중요한데 세상법은 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있다.
요즘 외부 압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교회나 종교인에 대한 사법적 제재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정강훈 목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당 내 그리고 일부 언론들은 한 대표가 전 목사, 고씨, 이 고성국 박사예요. 강경 지지 세력과 연대하는 것을 중도 보수보다 우선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한국당 내부나 보수 언론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강훈 목사나 고성국 박사는 강경 세력이라고 강경파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강경파는 내가 강경파지. 강경파 제대로 뭔지 누군지를 알고 강경파 이래야지. 정강훈 목사는 오로지 문재인 퇴진을 위해서 목숨 걸고 앞에 선 사람이야. 그건 누가 앞에 서도 다 강경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고성국 박사는 우판에서도 그래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강경파로 몰아붙이면 그럼 나는 뭐요? 대강경파요? 이거 지금 한국당 내에 아직도 이 정신 빠진 사람들이 많나봐요. 지금 한국당에 필요한 것은 오히려 쭉정이보다는 강경파들 아닙니까? 그동안 한국당이 2년 7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물에 물 탄 듯 죽에 죽 탄 듯. 지금의 한국당 모습으로 어떻게 민주당과 문재인과 싸우려고 그럽니까? 그래, 중도하고 전부 샌님 같은 사람들만 해서 정당 만들어보라고. 정권 찾아준 뭐야. 내일 모레면 또 넘어갈 텐데. 그런 꼬라지 갖고 기존의 당의 그 모습으로 주저앉으려고 하면 한국당 사라집니다. 앞으로 한교안 대표의 우파 통합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오늘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한교안 대표는 딱 한 가지만 보고 가면 됩니다. 총선에 승리해서 문재인 좌파 정권과 피 터지게 싸우자 이겁니다. 총선에서 무조건 이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총선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좌파 정권과 싸우지 못한다면 총선에서 이기는 것은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이래 고통받거나 저래 고통받으나 문재인 정권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굳이 그 정당이 제1당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제1야당이 돼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 유승민과의 통합론으로 뒤통수를 맞고 투사의 모습으로 거듭난 한교안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삭발, 단식, 장애투쟁,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그 과정에서 가장 한국당을 지지해주고 정말 목숨 걸고 문재인 좌파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인물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한교안 대표가 이제는 제대로 알게 됐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직접 같이 어울려보고 직접 현장에 와서 손을 잡아보지 않았습니까? 최근 한국당 내에서는 이미 우파 통합론으로 한국당, 새보수당,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우리공화당, 이정현, 이현주, 제약세력, 신당,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 아까 얘기했네. 온갖 모든 우파 세력을 제3지대에서 모여서 신당을 창단하는 방안을 한교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교안 대표가 우파 통합론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딱 하나만 고언을 드리자면 한교안 대표의 가슴이나 머리 속에 본인 개인의 미래를 보고 통합론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총선 후에 자신의 행보와 대권을 위한 자신의 안위를 보장하려는 통합론을 선택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과거와 같은 상처만 남긴 우파 통합이 재현될 뿐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총선을 치를 것이고 그 총선의 결과는 패배로 나타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직설, 고언을 하는 사람이 우파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거는 개인적 신분이나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황교안 대표가 보여주는 그 진정성에 국민이 울고 웃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당에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좋은 경험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할 때 어느 정치 원로에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는 그들만의 그물론이 있습니다. 세상사 욕심이 고기를 잡고자 함에 있어 모든 고기를 다 잡을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잡을 생각에 그물코를 모기장처럼 만들면 결국 고기는 많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끝에 가서는 그물이 터져서 모든 걸 다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잡고자 하는 고기와 버릴 고기를 정확히 구분해서 그물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고기는 큰 고기들의 그물이 필요할 것이고 작은 고기는 작은 고기들의 그물이 필요할 것이고 이 시점에서 큰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작은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상품은 어느 게 좋은지 고기가 크다고 하면서 좋은 것도 아닐 것이고 작은 멸치도 오히려 큰 고기 몸값을 몇 배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물론에 비춰보면 황교안 대표 역시도 통합과 관련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고기를 잡을 것인지 확실히 구분하고 결정을 해서 그물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의 우파 통합 의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을 잡으면 결국 그 그물 속으로 들어오던 고기들이 모두 돌아섭니다. 100번 1000번을 말하지만 유승민은 버릴 고기이지 잡을 고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유승민을 물었더니 어디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뭐 30명은 100명 중에 30명은 유승민인가 30명은 유승민이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적어도 강화문에 나오셔서 유승민을 통합의 동반자로 받아들일까요? 이래 물으면 한 사람도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구 경북 TK PK까지 유승민 절대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 당연하죠. 전국에서 적어도 유승민과 김무성만은 안 된다는 소리 그리고 탄핵 세력 지금이라도 한국당에서 내보내야 된다는 소리가 빗발칠 것입니다. 어디서 들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지금이라도 탄핵 세력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비록 이전에 잡아둔 고기라고 하더라도 선도가 떨어지거나 상품 가치가 없다면 가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고기를 잡을 그물을 만드는 것이 옳은 어부의 자세일 것입니다. 제가 물론 뭐 이런 그물론을 말한다고 한국당에서 들어주지도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민심이고 우파 민초들의 응집력 강화를 할 수 있는 본드 같은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투쟁 과정에서 국민들이 가장 감동받았던 것이 뭡니까? 황교안 대표가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 던져서 투쟁한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직접 거리로 나섰고 좌파들이 하는 보여주기식 단식 투쟁이 아닌 정말 자신의 목숨을 바친 단식 투쟁으로 국민들은 문재인 좌파 정권과 싸우고자 하는 황교안 대표의 진심을 느꼈고 이것이 바로 황교안 대표의 지지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우파 국민들이 바라는 그리고 중도에 있는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권의 그 모습이 바로
한교안 대표가 보여줬던 진정성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정치는 생물이라고 해서 정치가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라는 것은 진실과 감동이 그 안에 배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치가 짜증과 실망만을 안겨줄 때 한교안 대표는 반대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를 하면 흔히 말하는 중도는 물론이고 예전에 우파를 지지했던 40%의 지지 세력까지 모두가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회개해 보십시오. 한국당 지지율이 왜 안 올라갑니까? 물론 여론조사를 믿지 않지만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 다 내주면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이유는 바로 자기 희생이 없는 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선진화집이 무서워서 자신의 배지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보고 눈뜬 채로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한 것인지 회한이 느껴졌기 때문에 국민의 실망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교안 대표는 본인이 과거에 보여줬던 진심 어린 투쟁 과정과 자기 희생이 없던 한국당 의원들의 투쟁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번 우파 통합의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서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어야 될 것이,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이 단 하나,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데 어떻게 당이 새로 살아나고, 자기 희생이 없는데 어떻게 문재인 정권과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까? 조금이라도 이러다가 이렇게 나서다가 이런 말 했다가 이런 행동했다가 이러다 저러다 배치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게 무슨 투쟁이 되고 그게 무슨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교안 대표가 전체 고기를 잡고자 만약에 그물을 만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수많은 고기가 그 속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유승민이나 김무성 같은 고기가 섞여 들어가면 그들은 그 안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빨로 그물을 뜯고 밖으로 나갈 것이고, 결국은 찢어진 그물로 고기를 다 잃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교안 대표님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어제 한국당의 신년 간담회 그 장면을 보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조선일보 기사 하나 보십시오. 거기 사진 나오죠. 자유한국당 신년 인사회. 그 앞에 옆에 한교안 대표 옆에 뒤에 쭉 서있는 인물 한번 보십시오. 어제 한국당의 신년 인사에서 조선일보에 보도된 사진입니다. 사진은 남아면 연합뉴스가 찍은 것 같은데 조선일보가 받아 썼겠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먼저 총선 불출마를 넘어서 지금 이 사진에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 하는 자들이 몇몇 보이는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총선 불출마를 넘어서 정계 은퇴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좌파 정권의 폭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준 자도 그 안에 있고, 문재인 좌파 정권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직접 떼어준 자도 그 안에 있습니다. 2020년의 신년을 준비하는 한국당의 신년 인사회에 이러한 자들이 뻔뻔하게 참가한 것도 문제지만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되는 신년 인사회 사진에 그 화면에 이런 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배치한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바로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 아직까지도 자기 희생의 목소리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 민주당 이인영은 4월 총선에서 승리해서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적 패권 교체까지 완전히 이루가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는, 진짜 이거 햇소를 하고 있고, 사회적 패권 교체까지 완전히 이루가고 우파를 다 때려잡고 전부 공산주의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인영뿐입니까? 이해찬까지 한술 더 떠서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나라가 앞으로 더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를 가르는 큰 분기점이라는 개변까지 늘어놓은 기세였습니다. 민주당이 지면 나라가 퇴보하고 민주당이 이기면 나라가 발전한다? 꼴값 떨고 반대지. 지금 문재인 정권의 2년 7개월 민주당이 이겨서 나라를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서 뚝 떨어져서 거지 나라를 만들어 놓고 말하는 꼴을 보세요. 아이고 참. 아이 참. 문재인 정권 집권 3년차 있던 작년까지 행정법뿐만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법부, 중앙선관위, 지방권력, 국가기관 전반에 문재인 정권의 코드 진보 인사들을 완전히 밀가루 도배하듯이 두루두루 포진시킨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사회적 패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인영이 한 겁니다. 그리고 이해찬이 민주당의 승리가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린 개돼지 같은 국민들은 그래요, 민주당이 승리해야 대한민국이 발전이 되는구나, 이런 오판을 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거 대해서 기레기 언론들 하나 제대로 비판하고 하는 게 없어요. 어제 유시민인가 진중거인가 JTBC가 나와서 손석희하고 앉아서 그 하는 꼴을 보세요. 이 자들이 언론을 뭐라 합니까? 언론에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서로 앉아가지고 무슨 토론을 한다고 자빠졌어요. 기사와 사설가 논평가 오피니언 뭐가 뭔지도 신문에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뭐가 기레기가 어떻고 쓰레기 어떻고 니가 언론이 어떻니 뭐 1인 미디어니 꼴값을 떨고 있어요. 주관적 기사를 쓰는 기자의 주관적 이런 주관적 개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흔히 말로 스테이션 기사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문제를 삼고 뭘 하려면 그 신문의 논평이나 편집 방향이나 사설이나 이런 걸 보고 어느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어느 거짓말을 하는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고, 시대 조류에 따라서 지금 왜 기레기 언론이라 이런 얘기를 듣냐 이러면, 예전에는 검찰이, 경찰이, 법원이, 청와대가, 국회가 뭐라도 내놓으면 그대로 쓰는 게 없어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도 취재를 해서 진짜 이게 잘잘못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다 구분해서 기사를 냈어요. 요새는 주는 대로 복사기처럼 내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란 겁니다. 그러니까 지 입맛에 안 맞으면 검찰 요구해야 되는 거, 지 입맛에 맞으면 검찰 좋다 그러고, 지 입맛에 안 맞으면 판사 욕하고, 지 입맛에 맞으면 판사 잘한다고 지금 이 꼬라지가 된 게 아닙니까? 피의사실 공포 금지도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범죄에 대해서 재판에서 완전히 범죄가 인정됐을 때 범죄 혐의에 대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언론 보십시오. 무죄를 받으면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결국은 여론재판에서 그 사람은 낙인이 찍혀버려서 비록 무죄를 받아도 그 사람에게는 모든 국민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이런 걸 뜯어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조국이나 조국이 각시 각시라 하기도 웃기다. 조국 부인의
그 진짜 추잡스러운 이런 이야기들 덮어보려고 피사지 공포다, 언론 개혁이다, 검찰 개혁이다 뭐 이런 걸 꺼내서 덮어보려고 하는 그 꼬라지밖에 더 되겠냐고요. 자, 말이 약간 옆으로 싹 생각났습니다만은 지금 이인영과 이해찬의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이런 언론을 보고 기레기 언론이라 그런 거예요. 자, 이인영과 이해찬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언론, 법원, 경찰 등 국가기관을 또 기업 등 민간 영역까지 자기들이 확실히 장악을 하고 문재인 좌파 정권의 독주에 더더욱 과속 페달을 밟겠다는 국민 앞에 드러내놓고 독재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이거 우세합니까? 우려합니까? 나라가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나라가 미치다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파탄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밀실꼼수로 인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넘어 의회주의까지 퇴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찬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근거 없는 개변을 넣어놓았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한국당이 총공격을 해야죠. 독재를 선언했는데. 아휴, 이건 뭐 강화문당 하나 만들어야 되나. 그래서 매일 내가 대변인 하면서 성명서 발표해서 이런 거 작살 내버려야 돼요. 그냥 뭘 알아야 그 전국을 치고, 뭘 알아야 아킬레스건을 내려앉히고, 뭘 알아야 칼을 갖다 대지.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무엇을 겨냥하고 하는 얘기인지 이런 걸 도대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씨부린 데 대해서만 그냥 얘기할 게 아니라 무엇을 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무엇을 노리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지, 무엇을 노리고 이런 망발을 하는지 이런 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다 문재인 권력형 게이트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 이 과정에서 문재인 채권 세력들의 비혐의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것만큼 모순적인 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민주당만 아니에요. 심상정은 더 웃깁니다. 아휴, 좀 내년 4.15 총선 이후에 안 보여야 될 사람들 좀 하나님 어떻게 좀 제거 좀 해주십시오. 지금 300명 중에 한 사람 빼고 어지간하면 정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국민들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정의당 신년 인사에서 심상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금배지 축복이 눈발처럼 퍼부어주길 간절히 기원한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시커먼 스바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과의 밀실야 그리고 배지 거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의회주의까지 내팽개치고서 뻔뻔하게 신년 인사에서는 배지 야욕을 그대로 드러내보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민주당이나 정의당 주라고 배지 막 떨어지면 도끼 들고 나가서 대가리 빠갤 사람들입니다. 2019년 끝나는 날까지 국민을 우롱하더니 2020년 1월 1일부터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를 조금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또 드러낸 심상정. 대단해요. 저는 이번 민주당과 정의당의 모습을 연초해보면서 가장 어이가 없던 것은 그동안 한국당을 향해서 기득권 세력이라면서 그렇게 비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한국당이 기득권 세력이 되면 대한민국이 퇴보하고 자신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면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 바보 천치인 줄 알아봅니다. 문재인 정권 2년 6개월 만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쑥대밭이 됐고 대한민국 70년사의 발전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입니다. 자신들은 절대 희생하지 않고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겠다는 야욕을 그대로 보여준 민주당과 정의당의 신년 인사회를 보면서 이거 그냥 가다가는 거짓골을 면치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당은 오히려 반대로 자기 희생을 앞세워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국민 누구도 기득권 세력에게 투표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겁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미 밀실야합을 시작함과 동시에 기득권 세력이 되고자 하는 검은 속내를 들어보였고 한국당은 이를 이용해서 기득권 세력이 된 문재인 좌파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자기 희생이 녹아든 모습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우파 통합은 물론이고 총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요. 대도 안 한 그 여론조사 기관들에 왜 문재인 지지도가 다시 50% 해보겠다. 뭐 지금 된 총선에서는 야당을 뭐 심판해야 된다. 이런 개떡 같은 이 결과들 절대 믿지 마십시오. 우파에서 길거리 조사를 해봤더니 80% 이상이 문재인 싫어하고 80% 이상이 지금의 집권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놈의 여론조사가 톡하면 야, 내 진짜 이거 그 여론조사를 하게 아니라 여론조사 기관을 여론조사를 해봐야 돼요. 아니면 압수수색 들어가봐야 돼. 이거 이 국민을 농락하는 수준이지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지금. 아무리 말이야 돈 몇 푼 받아서 여론조사를 한다지만 가장 공정해야 될 여론이 국민과는 전 반대로 가 있잖아. 만약에 그럴 리도 없겠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론조사 기관부터 싸그리 없애버리겠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을 농락하는 가장 큰 원흉이야. 본인은 29만 3천원 밖에 없어서 못하겠지만 두고 보자니 화가 나는구만. 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연초부터 화를 내면 머리가 빠져요. 저처럼 내리고 자, 그리고 한교안 대표가 지난 투쟁 과정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과 똑같이 총선 레이스에도 그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거기에 희생정신만 더 주입을 시킨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거기에 또 하나 선거 이후에 자신의 안위를 펼치고 앞에 나선다면 저는 오히려 한교안 대표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한번 보십시오. 뭐 좌파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대깨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여론조사 50% 지금 하는 꼴 보십시오. 맘대로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완전히 쑥대밭 만들고, 국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마구제비로 막혀도 300명 국회의원이 국회의 자존심까지 다 내팽개치고 개팔이 5분 전 국회입니다. 그 이 사람 안 하는 국회 아닙니까? 문재인 하는 꼴을 보라고요. 우리가 엊그제부터 이미 추미애 얘기할 때부터 그 청문회 왜 하냐고, 한국당 청문회 때려쳐보고 다 뻘고 시기고 너끼리 알아서 해라. 오로지 공수처 막는 데만, 그리고 거기에 목숨 걸어라. 배지 떼고 감옥 갈 생각 붙들었는데 이것도 저거 다 놓쳤습니다. 문재인은 역시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늘 오전 7시 추미애를 임명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청문 보고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문재인은 추미애를 임명해버린 겁니다. 이게 한두 번입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된 장관급 인사는 강경화를 시작으로 추미애까지 무려 23번째입니다. 23번이나 국회를 무시하고 23번이나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50%가 문재인을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고 있답니다. 나라가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내가 미쳤나? 누가 미쳤나 이거? 이런 거 한번 잘 보십시오. 아무리 대깨문이고 아무리 정신 빠진 인간들이라도 문재인의 23번째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이 사실을 제대로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본인도 국회의원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에게 국회는 자신의 정권 야욕을 채울 수 있는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에게 국회는 쓸모없는 기관입니다. 그냥 형식상 거쳐갈 수밖에 없는 기관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23번이나 이런 강단 있는 일을 해치울 수가 있겠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당장 문재인은 추미애를 앞세워서 검찰개혁이라는 명패를 달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뭐겠습니까? 검찰 인선일 것이고 그 목표는 문재인 정권을 겨냥하고 있는 윤석열의 검찰에 힘을 빼는 일일 것이고 세게 나가면 윤석열 총장까지도 낙마시키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제 검찰까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망가집니다. 제가 수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문재인 좌파 정권과 국민과의 전쟁 중입니다. 한국당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전쟁에서 누가 싸웠습니까? 한국당이 싸운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한국당은 그늘 밑에서 낮잠이나 자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첫 번째 승리 요건은 누가 더 목숨을 걸고 싸우는가, 이것을 지난 역사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당에는 온실속 의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한국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 더 나아가 우파 전체가 승리하기 위해서도 개인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희생 정신이 뭐냐면 문재인 좌파 정권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한국당이 어떻게 싸웠습니까? 근성. 그러나 애국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문재인 정권과의 투쟁에서 5명이 목숨을 잃었고 1명이 분신 자살을 시도했고 억울해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도 서너 사람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화병과 속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목숨 건 투쟁은 국민이 아닌 그동안 호의호식하면서 남의 일처럼 바라봤던 우파 정치인들이 했어야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3년이 넘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2020년에는 애국 시민들에게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라도 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정치인 모두가 배지를 다 떼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기 희생을 모토로 잡고 길거리로 나와야 됩니다. 남이 희생해줘서 가만 앉아서 배지를 한 번 더 달 생각만 하고 자빠졌다면 그런 국회의원
아무리 많아도 대한민국 발전은 절대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희생을 모토로 한 이 선봉에 한교안 대표가 나서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 결단이 한교안 대표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음으로나마 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이 배어있는 한교안 대표의 희생을 애국 시민들은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제발 2020년에는 우파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라도 한교안 대표의 머릿속에서 유승민, 김무성, 김성태, 근성동의 이 네 사람의 이름만이라도 지우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손상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